만사가 제 일어날 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바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좋은 말이죠. 소리를 무시하고 가만히 있어보라. 존재하는 것이란 현재 순간의 의식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존재하는 것이란 있음뿐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물체, 경험은 생각의 여러 형태다. 깨어있을 때 우리의 지각이나 나타나는 것은 꿈속에서와 마찬가지의 방식이다. 우리의 인식 범위 밖에 세상에 존재할 우리의 인식 범위 밖에 세상이 존재 가능할까?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나로 규정하는 느낌마저 사라지면 있는 그대로의 명징하게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만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자, 하나하나 질문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만사가 제 일어날 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위에 질문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아요. 자,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인정하신 분들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셨습니까? 그토록 아이들을 잘 키워보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요? 라는 소리를 들을 때 내가 그토록 열심히 노력해서 이 가정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이혼을 하게 됐다라든지 내가 그토록 열심히 노력해서 무슨 대학에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대학을 가지 못했다든지 자, 이런 것들로 내가 통제하고자 했고 그 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통제 가능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비슷한 질문이죠. 만사가 제 일어날 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자, 바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나는 미래를 이렇게 해서 노후 대비도 이렇게 하고 마음 공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이 선생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이분한테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겠다.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불안이 올라온다면 어느 날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헛살았다. 내 노력은 어디로 갔나?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라는 캄캄한 마음이 들게 될 때 그때가 뭐를 확인할 수 있는 때다. 모든 일은 자기가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 이걸 인과법이라고 하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사라짐으로 이것이 사라진다 이거잖아요. 인연. 연이어서 빗대어서 사람인처럼 빗대어서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으니까 긴 것이 있고 긴 것이 있으니까 짧은 것이 있고 한 대 때렸으니까 그 사람이 소리 지르고 그 사람한테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감사하다는 소리 듣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인연의 결과잖아. 인과의 범위 안에 있죠. 조건 반응의 조건 결과의 범위 아니잖아요. 그것이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날 것이 일어나는 거.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나의 통제하려고 하는 그 나의 애씀과 상관없이 확인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소리를 무시하고 가만히 있어보는 연습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존재하는 것이란 현재 순간의 의식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자, 소리를 무시하고 가만히 있어보라. 자, 소리를 무시하고 가만히 있어보라. 존재하는 것이란 현재의 의식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자, 우리의 존재는 언제 확인돼요? 지금 이 순간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확인이 되다가 이 존재에 대한 확인도 지금 이 순간이지만 지금 이 존재에 대해서 이 존재가 없다라는 확인도 지금 이 순간밖에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현재 이 순간의 의식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거는 어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일체 유심조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과도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내가 지금 눈앞에 컵이 있다, 컵이 보여진다라는 것은 이 컵을 내가 의식하고 있을 때 컵이 있구나, 내 눈앞에 있구나를 알지. 컵이 분명히 눈앞에 있지만 내가 이 컵에 대한 인식, 의식이 없으면 컵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실제로는 있지만 나한테는 없는 거잖아요. 의식이 있어야만이 존재하는 거. 존재라는 것은 현재 순간의 의식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존재하는 것이란 있음뿐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좋죠? 그렇지만 비춤이라고 해도 뭐 다를까 싶어요. 거울로 상상할 때, 마음 공부에선 거울의 비유도 참 많거든요. 그랬을 때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있음뿐, 비춤뿐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비춤 안에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거울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울인 것은 모양이 거울이어서 거울이 아니죠. 거울이라는 건 뭔가를 비추는 그것의 속성이 거울인 것을 증명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 거울이라는 존재, 그 거울이라는 것은 비춤, 그 비춤이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사과가 나타나건 딸기가 나타나건 그건 모든 것은 뭐예요? 그 거울 안에 나타나는 상이잖아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뿐이지 그 거울 자체는 뭐 거울이 그래서 사과를 비추니까 거울이 사과가 되나요? 그럼 비춤의 모양이 사과로 인식되는 거지 거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있다? 비춤만 있잖아요. 사과로 비춰진 거지 나의 비춤이 사과로 인식된 거지 인식된 그것이 사과인가요? 아니에요. 비춤이에요. 그건 비춤입니다. 그래서 망상 또한 비춤이에요. 우리는 고요해져 가지고 평정해지면 그것이 참된 모습, 그것이 어떤 나의 진화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 공부도 하고. 하지만 번뇌망상에 들끓으나 고요하고 평안하나 뭐요? 똑같이 다 비춤, 있음의 표현일 뿐이잖아요. 사과가 오든 딸기가 오든 그거는 비춤의 모양을 내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지 나는 비춤밖에는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아닌가요? 자, 좀 더 생각해보면 됩니다.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대상화되니까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자, 모든 물체 경험은 생각의 여러 형태다. 생각의 여러 형태다. 거울이 사과를 비추고 딸기를 비췄어요. 그래서 그것이 비춤의 여러 형태다. 딸기네, 사과네, 생각이 구분 지어주죠. 생각의 형태들. 이 생각, 뭐가? 비춤이 생각을, 이런 생각을 비춰주지. 생각 자체가 생각을 비춰줍니까? 생각하고 있네, 생각하고 있지 않네. 생각이 생각을 비추면 생각하네, 생각하고 있지 않네를 인식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생각이 생각을 인식하면.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네, 생각을 하지 않네, 생각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뭔가가 그걸 비추어야만이 딸기네, 사과네처럼 비춰야만이 딸기네, 사과네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은 생각을 스스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비춤에 의해서 생각이 인식되어지는 대상 경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 경험은 생각의 여러 형태다. 깨어있을 때 우리의 자각이 나타나는 것은 깨어있을 때 우리의 지각이 나타나는 것은 꿈속에서 마찬가지 방식이다. 그래서 꿈의 비유가 많죠. 공부에서 꿈의 비유, 물고기의 비유, 거울의 비유, 파도의 비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적절하고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돼요. 자, 꿈의 비유. 깨어있을 때 우리의 지각이 나타나는 것은 꿈속에서 마찬가지. 왜? 꿈속에서도 분명히 먹잖아요. 편안한 침대에 누워가지고 눈 감고 입에 입도 닫고 그냥 누워있는데 꿈속에서 맛있다고 먹고 정말 배부르다고 말하잖아요. 꿈속에서도.
그리고 뭐 먹고 싶다 주문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디도 도망 다니고 도둑도 분명히 있어갖고 막 날 쫓아오잖아요. 난 분명히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 인식, 경험, 생각의 여러 형태가 이렇게 변형되고 저렇게 변형되는 어떤 형태와 마찬가지의 방식을 유추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럼 꿈은 그렇다 치고 이 세계는 진짠데 이 세계가 무슨 의식이 만들어내는 환영이란 말인가? 생각과 분별이 없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깨어났어요. 어디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것이 생각의 여러 형태가 나타내주는 나한테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고 의식을 인식해주는, 저것을 인식시켜주는 방식인데, 그것은 쓰면 삶을 살아가면서 써야죠. 써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인식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자라는 얘기예요. 사용은 해야 되기 때문에 분별은 써야 합니다. 지금 분별에 우리가 사로잡히니까 이 희노애락이 생기잖아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알자 이거겠죠. 자,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나로 규정하는 느낌마저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 명징하게 바라본다면 내 삶은 어떨까요?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 벗어난다면,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괴로움을 겪었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고 이 신념을 관철해야 된다는 나의 이야기들이 다 없어진 나. 그리고 나는 해야만 해, 하지 말아야만 해, 이런 조건지어진 게 없는 나 어떨 것 같아요? 얘기하면서도 너무 편한 그런 분이 내 앞에 있다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분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그냥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움, 내 삶에 충실한 방식으로 선택되어지고 그것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 가벼운 선에서 명료하게 드러난다는 것이 옆에서 보는 사람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거워 보여요. 저희 회원님들도 그렇지만은 그냥 일상적인 지인들과 얘기를 할 때도 삶이 너무나 무겁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듣는 건데 제가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왜 우리는 그냥 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이토록 그냥 살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한테 생각하게 또 도와주시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만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자, 이것이 계속 확인된다면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 벗어나고 나라는 사람이라,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만 해, 난 이렇게 해야만 해 라는 것으로 벗어나서 그냥 나로 살아가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이 일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 그 안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규정화된 사람 말고 어떤 사람, 그냥 그 사람, 노력하고 애써서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 말고 그냥 그 사람, 그리고 그의 삶, 그의 비춤에 따라서 그가 그냥 반응할 뿐인 삶, 가볍고 평안한 삶,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고 나도 좋고 주변도 좋은 삶. 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자, 전체적으로 한번 이 안에 두 번째, 우리는 개방에서 규정으로 신념체계의 세기둥, 선과 악, 과거와 미래, 그리고 스스로의 묻기까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질문과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가 나갔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질문, 구분된 개인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대답, 모든 물체, 모든 경험은 생각의 여러 형태이다. 해탈은 희망이나 노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존재하는 것은 존재뿐이다.
활짝 열린 한계 없는 주의력만이 있을 뿐이다. 신체에 한정되어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마음은 언어와 기억, 추상화를 통해 내 몸, 내 옷, 내 장난감의 과정을 부추긴다. 나와 남이 있다는 것은 부모에게 배우면서 개방에서 규정으로, 무한에서 구분으로, 비분법에서 이분법으로 새로운 관념들을 끊임없이 역할을 부여하며 나를 늘려간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처럼 보이므로 구분된 존재라는 생각이 편하게 자리를 잡는다. 두 번째 질문, 인격이 하나의 역할에 불과하다면 인생의 성공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대답, 우리의 신념 체계에는 개인의 관념과 시간이 존재한다는 믿음과 하나를 두 개로 쪼개는 이분법이 있다. 우리에게 이력이라는 것이 없다면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존재에게 개인성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개인의 과거라는 것은 모래 위의 발자국과 같은 것이다. 발자국은 분명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 본질은 주변의 모래와 구별되지 않는다. 발자국의 경계선이란 오직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시간이 관념화의 그물 밖에 별도로 존재하는가? 현재가 어디에 있는가? 현실조차 마음의 관념일 뿐이다. 마음은 기억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로 분석한다. 세 번째 질문,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대답, 무엇이든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하나의 신념 체계를 만드는 일에 불과하다. 악 없는 선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을까? 선악은 사랑과 사물에 속하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을 그 대상에 투영하는 일이다.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것은 동전의 두 면 중 앞면만 쳐다보면 뒷면이 사라진다고 믿는 것과 같은 관점이다. 개인으로 당신은 어느 곳에 존재하는가? 당신이 떠올리는 순간에 또는 누군가가 건드리는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라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고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고와 관념일 뿐이다. 네 번째 질문, 자신이 행위자라고 주장하는 이 개인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대답, 내가 구분되는 느낌은 몸과 마음을 통해 규정하는 습관과도 관련된다. 존재를 행위자로 인식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라는 느낌과도 연결된다. 회고와 전망은 자아의 관념에 현실감을 불어넣는 필수 요소이며 감정, 성격, 생각과 같은 것들은 현실감의 소도구가 된다. 생각과 성격과 기억의 한 무더기, 그것이 우리 자신이란 말인가? 이 개인은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머릿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이미지인가? 용이라는 것의 암놈과 순놈을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는가? 그렇다면 용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일진데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가? 답,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느낌은 삶을 선택할 수 있으며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그러나 자유의지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잘 보면 주어져 있는 조건, 즉 과거의 경험이나 사회적 습관 등에 의해 빚어진 조건 반사적 반응이었을 뿐이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본능과 기억 그리고 교육이다. 산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나 타인을 비판하는 버릇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내면의 소리가 사라질지 생각해보라. 우리가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자유의 느낌이 일어날 것이다. 모든 것이 제 일어날 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기 때문이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사가 제 일어날 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바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소리를 무시하고 가만히 있어보라. 존재하는 것이란 현재 순간의 의식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존재하는 것이란 있음뿐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물체, 경험은 생각의 여러 형태이다. 깨어났을 때 우리의 지각이 나타나는 것은 꿈속에서와 마찬가지의 방식이다. 우리 인식 범위 밖의 세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가?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나로 규정하는 느낌마저 사라져 있을 때 그대로 명정하게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만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